오늘은 OX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프리카 대학에는 새마을학과가 있다. 정답은 아직 없다입니다. 하지만 곧 생긴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르완다에는 아프리카의 박정희라 불리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르완다의 카가메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밝혀 난리가 난 건데요.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한 점 등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죠. 현재 르완다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 8%의 고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보고 배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르완다가 어떤 나라이고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꼽힌 새마을 운동에 대해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르완다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중앙 동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고 바다도 없는 내륙국인데요. 인구는 1,400만 명 정도죠. 1000개의 언덕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답게 국토의 72%가 산지인데요. 그러나 아프리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평균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온화한 편입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탓에 오히려 기후가 사람 살기에 적합한 거죠. 덕분에 우리나라와 맞먹을 정도의 인구 밀도를 가졌고요. 사실 르완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떠올랐죠. 비결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 새마을 운동을 르완다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UN 회의에 참석해서는 르완다의 고도 성장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인 덕분이라고 말했을 정도이니까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르완다는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부족 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구분됐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을 차지한 벨기에는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10%밖에 안 되는 소수족인 투치족을 관리 지배층으로 선택해 특혜를 주었습니다. 다수인 후투족에게는 가혹한 통치를 시행하면서 두 부족 간의 대립과 갈등이 커졌죠.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정권을 차지한 후투족이 투치족 탄압 정책을 펼쳐 만여 명의 투치족이 학살되고 30만 명이나 되는 투치족이 해외로 추방되었죠. 인근 우간다 등지로 망명했던 투치족은 폴 카가메를 중심으로 르완다 애국전선을 결성해 1990년부터 내전을 벌이는데요. 1994년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대대적인 투치족에 대한 학살이 벌어지자 르완다 애국전선이 본격적인 정부 타도에 나서게 됩니다. 이 시기 불과 3달 만에 당시 인구의 20%나 되는 100만 명이 학살당해 20세기 최악의 인종 청소 사례로 언급됩니다. 특히 르완다 정부가 후투족들에게 칼을 나눠주며 투치족 학살에 대한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본인의 생명도 위험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죽고 죽여야만 했답니다. 한 학교에서는 후투족 선생님이 투치족 학급 아이들을 모조리 제 손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투치족은 물론이고 거부하는 온건파 후투족도 같이 몰살당했다고 하니 그 피해 정도와 잔인성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미 육군 지휘 참모대학 출신의 엘리트 군인이었던 폴 카가메는 탁월한 군사 능력을 발휘해 수도 키갈리를 정복하며 내전을 끝내죠. 투치족의 70%를 학살한 후투족은 보복이 두려워 나라를 떠나는 등 혼란이 거듭됐지만 정권을 잡은 카가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후투족 온건파와 연합정권을 수립하고 후투족을 상대로 한 보복을 금지시킨 거죠. 보복이 없음을 확인한 후투족 난민들이 다시 르완다로 되돌아오며 점차 안정을 찾게 됩니다. 국가 회복이 급선무였던 카가메는 대한민국, 특히 새마을 운동에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면, 자조, 협동을 목표로 하는 새마을 운동은 1971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 마을당 시멘트 300여 포대씩을 지원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주민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길 넓히기, 공동 빨래터 설치, 지붕 개량 등 마을별 맞춤 사업을 벌였고요. 오늘날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발전된 공업국가, 나아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밑거름으로 평가받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합니다. 가장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주목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롤 모델 삼아 환경 미화에도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우무간다라는 이름의 휴일로 지정해 18세에서 65세의 모든 르완다인들이 밖으로 나와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여 년 동안 빠짐없이 직접 거리를 쓰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한다네요. 치안 강화와 부패 척결에도 힘을 썼고 여성 인권 신장에도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르완다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64%로 세계 1위라고 하니 놀라울 뿐입니다. 전기와 수도 보급률도 아프리카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여성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로도 꼽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한 건 환경 개선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당선 직후부터 비전 2020이라는 국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발전시켜가고 있죠. 현재 가장 역점 사업은 전체 길이만 8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도로를 제대로 건설하지 않고서는 빈곤의 퇴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지가 많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도로를 개통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죠. 공사를 반대하며 현장에 드러누웠던 사람들도 있었던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국가의 동맹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카가메 대통령의 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물게 12년 무상 의무 교육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다. 상처와 가난이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에 힘써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기억되자. 언젠가 교육받은 우리의 아이들이 르완다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며 국가 예산의 19%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죠. 특히 2030년까지 르완다의 모든 가정에 온라인 강의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 KT가 아프리카 최초로 르완다에 LTE 전국망을 깔아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이기에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농업 선진국의 꿈도 꾸고 있습니다. 별을 주식으로 하지만 농업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구황 작물만 재배하고 식량의 90%를 수입해야만 했었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재배 면적을 늘려 식량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농촌에서 소는 일종의 부의 상징과도 같았죠. 소를 팔아 대학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소는 부의 척도일 뿐 아니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가죽부터 뿔, 고기, 우유에 이르기까지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소중하고 여전히 결혼 지참금으로 쓰일 정도입니다. 르완다 정부는 기링하 프로젝트를 통해 가난한 농가의 소를 보급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르완다 전역에 소가 보급되자 르완다 내 우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연세대를 찾아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가메 대통령은 앞으로도 나아갈 길을 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르완다 대학의 새마을 학과를 개설하기로 한 것이죠. 아직 초기 단계지만 곧 새마을 학과 졸업생이 르완다 발전을 이끄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멀고도 작은 나라 르완다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부유한 나라를 꿈꾸는 카가메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벌써 20년이 넘게 장기 집권 중이라 독재라는 비판에도 시달리지만 적어도 착한 개발 독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가메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부디 우리나라처럼 산업화와 민주화가 함께 꽃피우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